안녕하세요, 업체나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규제 지역이 대거 해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어디까지 남겨뒀었냐면 서울 전 지역이랑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총 4군데를 남겨놨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전부 다 풀어버렸습니다. 4군데만 제외하고 다 풀었는데 바로 강남이랑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즉 여기 오른쪽에 지도로 한번 보시면 강남이랑 서초, 그 다음 잠실이랑 이쪽 용산을 제외하고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전부 다 하얀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해당 규제지역 해제는 언제부터 실행되냐면 1월 5일부터 실행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도 전부 다 해제하는 이유는 작년에 대부분 해제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죠, 사실상. 그래서 서울의 주요 지역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어버렸는데 이렇게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이제 서울에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들이나 한주택자들한테는 수혜인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완화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제 성동구에서 아파트를 하나 구매해도 직접 2년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포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2024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크게 효용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대출도 LTV가 70%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6억 이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 필요 없고 6억 이상이라 할지라도 근거 자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도 중요한데, 자, 이제부터 서울 청약도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비조정 지역은 당연히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건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청약이 당첨됐다 할지라도, 다시 서울에서 청약으로 당첨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청약이 당첨돼서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에 걸려있다라고 할지라도, 서울 비조정 지역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해제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전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청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전매 제한이 10년 아니면 8년, 5년입니다. 즉 한마디로 집을 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 10년이면 집을 거의 팔 수가 없고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을 전부 다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화했냐면 그냥 최대 3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최대 3년도 완공되면 바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이게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까 규제지역인 4군데 강남, 서초, 잠실,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년 미만으로 가겠죠. 즉 분양권 상태로 전부 다 거래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자,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서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청약이 당첨돼서 10년 동안 전매 제한 걸려있다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을 해서 1년이나 3년 안에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전매 제한을 완화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기존에 이렇게 전매 제한을 묶어둔 거는 여기에 당첨된 주택을 거래하지 말란 거죠. 이렇게 거래가 묶이게 되면 시장에 나온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를 풀었다는 거는 기존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을 시장의 매물로 나오게 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걸 푸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목표인 거죠. 정부가 원하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가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거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만 늘려놓으면 가격대가 안정이 되든 아니면 뭐 바닥을 다지든 아니면 올라가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이 거래량을 늘리려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바꾼 거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습니다. 자, 이것까지 폐지시킬 줄 몰랐는데 요즘 주변 단지보다 싸게 청약을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거주 의무 기간이 생겨버리죠.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실제로 내가 직장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살 수 없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청약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거주 의무 기간을 그냥 전부 다 요번에는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심플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해당 규제 완화의 효과는 뭐냐면, 자, 실거주로 인해서 청약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청약 수요자들로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는 또 뭐냐면 결론적으로 미분양 방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바뀌었냐면, 자,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까지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자, 예전에는 9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9억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 안 나오고, 그 밑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8억 9,900만 원짜리까지 청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12억까지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는 그냥 이 기준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플하게 가는 거죠. 원래 모든 법이나 정책이나 규제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가야 되는데, 최근 5년 동안은 정말 많이 지저분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걸 하나를 더 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짤막하게 한 줄 적혀 있긴 한데, 자,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를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청약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 청약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작년에 분양권 양도세까지 지금 밑에 보신 것처럼 개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분양권 관련 규제는 거의 대부분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완화한 이유는 당연히 분양권 거래 활성화고, 그 다음으로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를 해버렸는데, 자, 기존에는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이 안 됐었죠. 근데 이거를 풀어버림에 따라서 특별공급 기회를 많이 늘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완화된 건데 진짜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한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지뿐만 아니라 소급 적용까지 해서 기존의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이 기존 주택을 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것도 왜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뭐 1억이나 2억 정도는 내려야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한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울면서 이렇게 급매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즉 급매로 나오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 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분양권 살 때 주택 처분 요건을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자, 최근에 분양권 살 때 최대 주의점이 뭐였냐면, 기존 주택 처분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큰 화두였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을 보시면 약간 분양권이랑 청약 관련해서 규제가 대부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완화된 거는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유주택자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유주택자도 제발 집 좀 사달라는 거죠. 이것도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 미분양 방지입니다. 왜냐면 무주택자들이 계속해서 안 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유주택자들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규제 완화랑 별개로 GTX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장 먼저 GTX A 구간 같은 경우는 24년도 상반기에 수소 동탄 구간을 개통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하반기 때는 운정 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5년 하반기 때는 정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역 같은 경우는 28년도에 연결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GTX A 같은 경우는 향후 3년에서 4년 안에는 무조건 완공될 지하철이고, 남아있는 GTX B랑 C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GTX B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그 다음 내년 하반기 때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GTX C 노선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협약하고 그 다음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하락한 지역들 대부분이 GTX 노선이랑 연관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 GTX고, 이 GTX의 가치는 아직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GTX 구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규제 지역도 대부분 해제해버리고, 그 다음 청약 관련, 그 다음 요번에는 분양권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뭐 예를 들어서 중도금 한도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 인당 한도도 없애고, 기존 주택 처분도 없애버리고 양도세율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발 분양권 좀 사라는 겁니다. 자, 분양권이 가장 심각한 곳이 현재 어디죠?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금 계속해서 마피가 엄청나게 붙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청약 관련한 규제도 많이 완화했죠. 자, 이런 모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미분양 방지입니다. 왜냐면 미분양이 나게 되면 이 건설사가 망하게 되고, 이 건설사가 망하게 되면 이 건설사 밑에 딸린 하청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경제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그 시발점인 이 미분양을 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정책의 최종 목표도 뭐냐면 바로 제발 거래 좀 해주세요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규제를 엄청나게 풀고 있는데 이 모든 시그널이 여기 하나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풀어줘도 단기간에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규제가 많이 완화됨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득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챙겨 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